안녕하십니까. 어제 오늘 SK하이닉스의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외국인 매수세가 한몫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만 해도 외국인들이 SK하이닉스 비전이 좋지 못하다고 팔아댔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은 입장을 좀 다르게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외국인이 대량 매수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만한 밸류가 있을까요? 제가 여기와 관련된 내용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밸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실적을 봐야겠죠. 우선 분기 실적으로 영업이익부터 보겠습니다. 영업이익이 3분기에 7조 30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단위가 10억이기 때문에 7조 300억입니다. 그런데 2분기에는 5조 5천억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단순 계산으로 1조 5천억 정도가 증가한 것이죠. 거의 영업이익이 지금 분기마다 30% 증가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4분기 그리고 내년에는 얼마나 영업이익이 증가할지 알 수가 있겠죠. 어떤 걸 가지고 알 수가 있냐? 우선은 HBM3E가 내년까지 완판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이닉스가 상반기에는 HBM3E 8단 제품을 엔비디아에 단독 공급을 해왔고요.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HBM3E 12단 제품을 단독 공급할 예정이죠. 그런데 이것도 지금 물량이 부족해가지고 엔비디아 측에서는 하이닉스 외에도 삼성전자한테도 8단 제품을 맡기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용량이 거의 없을 거라고 보여지는 게 왜 그러냐면, 일단은 하이닉스가 지금 반기 보고서상으로 가동률이 100%에 다다라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평균 가동률이 100%죠. 가동 가능 시간과 실제 가동 시간 100%에 지금 달해 있고요. 그 100%로 했을 때 반기 만에 17조를 매출을 달성할 수 있는 수치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반기까지 지금 청주 공장, 이천 공장이 증설되는 게 완료가 되지 못하죠. 그러면은 이 상태로, 이 지금 캐파 증설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연말까지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이닉스가 이제 레거시 제품을 생산을 하지 않고 DDR5로 다 전환을 하면서 HBM 쪽으로 지금 집중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HBM3E 8단이라든지 12단 제품에 올인한다는 건데, 지금 단독 공급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매출액이 살짝 이것과는 맞지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8월까지 이제 8단 제품만 공급하다가 9월부터 12단 제품을 납품하기 시작했으니까 거의 이제 4분기부터 HBM3E 12단 제품이 매출에 인식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아직까지 보지 못한 SK 하이닉스의 4분기 실적을 이제 처음으로 보게 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2분기보다 3분기에 30% 늘어난 영업이익을 보였지만 4분기에는 40% 정도의 영업이익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저는 기대를 하고 있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7조 300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40% 증가한다면은 2조 1000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9조 1000억 정도가 달성된다는 말이죠. 여기서 이제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은 삼성전자가 이번에 9조 3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반도체 부분에서는 더 적은 금액이 나왔지만은 전체적으로 삼성전자 전체 영업이익이 9조 3천억 정도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최초로 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뛰어넘을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계산해 볼 수가 있거든요. 4분기부터 이 HBM을 엔비디아에 공급하냐 못하냐로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을 4분기 기말 보고서로 드러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삼성전자 주가랑 하이닉스 주가랑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유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분기에도 삼성전자가 지금 영업이익이 오히려 마이너스로 나오면서 40% 영업이익 성장을 해준다면은 정말 역사상 최초로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뛰어넘는 기업이 등장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344조입니다. 그런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141조이죠. 거의 삼성전자의 절반 수준의 시가총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랑 지금 영업이익이 역전이 된다면 삼성전자는 오히려 시가총액이 내려갈 수가 있고, 하이닉스는 시가총액이 200조를 향해서 뛰어넘어갈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근거로는 이 영업이익 측면에서 하이닉스의 주가 가치가, 이 밸류가 얼마나 되느냐 좀 비교해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 엔비디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엔비디아의 주가가 지금 애플을 뛰어넘었습니다. 어제 새벽에.
가장 시총이 높은 주식으로 지금 기록이 되었는데요. 우선 엔비디아의 밸류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엔비디아와 밸류를 비교하려는 건 아니지만은 일단 뭐 AI 산업의 대장주로서 엔비디아의 밸류부터 한번 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엔비디아의 3분기 밸류를 보게 되면 PBR은 50배 정도 되고요. PER은 54배 정도 됩니다. 그 다음 봐야 될 기업이 뭐냐면은 마이크론이 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돈을 벌지만 마이크론은 어떤 회사죠? 이 언론에서 말하기를 마이크론은 하이닉스보다 HBM 캐파가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걱정할 게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상 매출액이 하이닉스보다 훨씬 많은 업체입니다. 보시면은 4분기 누적으로 지금 3분기까지 매출액이 251억 달러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계산을 하게 되면은 거의 33조 2,500억 정도가 나오죠. 거의 이제 HBM 쪽으로는 하이닉스보다 못한 것이 맞지만은 전체적인 D램이라든지 낸드 쪽의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매출액이 33조 나오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하이닉스와 거의 매출액이 비등비등하게 나오는 업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보다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HBM을 컬 테스트를 먼저 통과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먼저 HBM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되면은 하이닉스와 먼저 논아먹기가 될 것인데 캐파 자체가 적다 보니까 하이닉스의 위협이 될 정도는 아니지만은 위협이 될 만한 요소가 있기는 하죠. 미국의 팔이 안으로 굽는다라는 이런 특성 때문에 마이크론의 전격 이제 보조금 지급을 해주면서 트럼프가 만약 당선이 된다면 지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보조금 지급을 취소한다, 축소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마이크론에는 주겠죠. 인텔 마이크론에는 엄청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우위에 서려고 한국보다 더 나은 우위에 서려고 분명히 지급을 많이 할 거란 말이죠. 그에 따라서 이제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올 거고요. 또한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랑 다르게 배당금도 많이 지급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하이닉스보다 더 높은 주가를 형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보다 뭐 10% 안팎으로 좀 더 높은 주가를 형성해 왔습니다. 여태까지. 그것을 감안을 하면서 이제 밸류를 좀 보게 되면은 이제 PBR 같은 경우 2.5배가 되겠고요. 그리고 PER 같은 경우는 145배가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의 PBR을 다시 보러 가게 되면요. 하이닉스의 PBR이 지금 2.36배가 나옵니다. 그래서 0.14배 정도가 낮은 상황이죠. 이렇게 지금 글로벌 시각적으로는 SK 하이닉스보다 마이크론을 좀 더 높게 쳐주고 있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엔비디아의 밸류를 말씀드렸냐? 아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50배 가까이 밸류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지금 SK 하이닉스라든지 마이크론은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하이닉스를 보여드린 거고요. 그렇다면은 TSMC, 이 AI 산업의 삼각, 별이라고 할 수가 있는 이 엔비디아, 하이닉스, TSMC 이렇게 AI 산업 대표 주자를 놓을 수가 있을 텐데 그러면 TSMC의 밸류는 어떨지 한번 보게 되면요. TSMC의 현재 PBR이 7.74배가 나옵니다. 이렇게 지금 엔비디아는 거의 50배, 그리고 TSMC는 8배 가까이 되고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2.5배 안팎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봤을 때 아무래도 하이닉스가 너무 좀 저평가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이크론보다 좀 적게 평가되고 있다는 것은 배당금이라든지 매출 부분에서 비슷한 매출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은 앞으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 청주 공장, 이천 공장에 의해서 캐파 증설이 두세 배 이루어지고요. 마이크론도 뭐 두세 배 이루어진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HBM에 대한 어떤 점유율을 그렇게 많이 가져가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SK 하이닉스가 내년까지도 이 점유율을 거의 독보적으로 점유해 나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게 되면은 영업이익 격차가 좀 더 커질 수 있고요. 그게 25년까지도 좁혀지지 않고 SK 하이닉스는 TSMC와 마찬가지로 40%씩 이렇게 영업이익이 성장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마이크론은 끽해봐야 이제 삼성전자와 비슷한 모양새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HBM에 대한 점유율을 높이지 못하고 레거시 제품,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비슷한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D램과 낸드 가격이 꺾이면서 그에 따라서 매출액이 증가는 하겠지만 영업이익률이 감소할 수 있고요. 마진이 줄어들면서요. 그런 점에서 이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을 같은 선상에 놓고 본다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하이닉스와 TSMC와 좀 동일한 선상에서 놓고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치면은 하이닉스의 PBR이 이제 거의 4배, 5배 이렇게 나와야지 정상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PBR이 4배, 5배 이렇게 된다면 주가는
이제 24만 원에서 27만 원 사이가 좀 적정 주가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한단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가가 보시다시피 뭐 20만 원도 못 넘고 있는 실정이 있죠. 이게 아직까지 HBM에 대한 저력을 시장에서 이제 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반영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4분기에 들어서면서 마이크론과 좀 더 갭이 생기면서 그런 반영이 된다면은 마이크론을 뛰어넘는 주가 형성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24만 원에서 27만 원 사이가 이제 좀 적정 주가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PBR이 2.5배라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그 소부장 업체 중에 리노공업이 있습니다. 리노공업이 PBR이 5배 나오거든요. 영업이익률이 40% 정도 나오고요. 그런 업체도 PBR을 5배 이상씩 반영받고 있는데 하이닉스는 왜 2.5배 반영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여하튼 HBM 시장에서 독보적인 역할을 계속해서 25년까지 해나갈 가능성이 높고, 26년까지도 사실상 그 기술 갭으로 HBM4 시장도 점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SK 하이닉스의 컨센 실적에 비해서 다소 저평가받고 있다, 이런 분석을 저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쳐보면은, SK 하이닉스를 마이크론과 같은 선상에 두고 PBR 2.5배도 못 미치게 이렇게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건 아직까지 HBM 5세대 맛을 제대로 못 봐서 그렇다라고 저는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아직까지 저평가되었다고 보고 있고, TSMC와 같은 선상에 놓고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TSMC의 뭐 8배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5배, 4배 이 정도는 좀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그래서 이제 외국인이 지금 대규모 유입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보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을 보시기 위해서 구독을 하셔가지고 저희 채널에 뜨는 영상들, 또 다른 영상들도 유익한 정보 많으니까 그런 영상들도 보시고 다음 제 영상도 기다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